먼저 양 당사자가 준비기일에 제출한 서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갑제 1호증부터 갑제 18호증의 사까지 제출하셨고, 피청구인 측이 동의하거나 법원에서 작성한 조서에 해당하는 갑 1호증 내지 14호증, 갑 16호증의 17, 49, 갑제 17호증의 2, 6, 7, 8, 10, 12, 13, 21, 22, 23, 갑제 18호증의 1 및 4는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을 1호증부터 을 11호증까지 제출하셨고, 청구인 측이 동의하여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기일에서 진행된 기록 인증 등본 송부촉탁 신청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이 2025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사실조회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3월 13일 회신되었습니다. 청구인 측이 2025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송부촉탁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6월 30일 회신되었고, 2025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 송부촉탁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6월 26일 회신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대해서 한 송부촉탁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7월 7일 회신되었고, 2025년 7월 18일 재차 위 특별검사에 한 송부촉탁 신청이 채택되어 2025년 7월 28일 회신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2025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 등 28개 국가부처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소추위원께서 소추사실의 요지를 피청구인 측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쟁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첫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해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하여 계엄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3. 2024년 11월 9일 전국 노동자대회 집회에서 경찰과의 충돌을 유도하여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고자 하고 집회를 과잉 진압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맞죠? 네.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1.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사전에 계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계엄 선포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회에 경찰을 보냈을 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은 사실이 없으며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 통제를 요구하여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판단에 국회 출입문만 소극적으로 막고 사람들이 국회 담벼락을 넘는 것을 방치하였다. 즉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의 유언 유법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지시만을 이행하여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였다. 2. 중앙선관위 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와 관련하여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계엄군이 선관위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과 시민 간의 충돌 등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력을 배치하였을 뿐 계엄군이 선관위에 압수수색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2024년 11월 9일 전국 노동자대회 과잉 진압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 대통령에게 계엄에 관해 처음 들었으므로 2024년 11월 9일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정당한 집회 진압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준비기일의 결과의 변론 상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 측에서는 혹시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요? 특별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 상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당사자가 그동안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024년 12월 12일 탄핵소추 의결서, 2025년 3월 5일 사실조회 신청서, 2025년 6월 23일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2건, 2025년 6월 26일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 1건, 6월 30일 소송 절차 수개 신청서, 7월 17일 증거 및 소명 자료, 증거 목록, 7월 18일 송부 촉탁 신청서 준비서면, 8월 8일 증거 설명서 2건, 증거 및 소명 자료, 2025년 8월 11일 준비서면, 8월 19일 의견서, 8월 25일 소송 절차 수개 신청서, 8월 27일 송부 촉탁 신청서, 9월 2일 준비서면, 증거 및 소명 자료, 증거 목록, 같은 해 9월 5일 증거 및 소명 자료, 증거 설명서, 그리고 어제인 2025년 9월 8일 증거 및 소명 자료, 증거 설명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예, 맞죠? 맞습니다. 네. 피청구인 측에서는 2025년 1월 13일 답변서 및 참고 자료, 6월 23일 준비서면, 7월 21일 준비서면 사실조회 신청서, 8월 18일 준비서면 의견서, 8월 19일 의견서, 8월 20일 의견서, 9월 5일 의견서, 사실조회 의견서 및 사실조회 신청서 2건, 그리고 어제자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청구인 대리에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제3차 변론 기일에서 소추 사유 중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 과잉진압과 관련돼서 청구인 측에 건설산업연맹의 사전 집회가 본 집회에 합류한 것까지 집회 신고나 허가를 받은 것인지, 집회 신고나 허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성명했고 2025년 9월 2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네. 자, 그러면 양 당사자 측에서 지금까지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쟁점들에 관하여 앞서 소추 사실과 관련하여 모두에 진술한 것 이외에 추가로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대리인 쪽에서 추가로 진술할 것이 있는지요? 청구인 측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아까 답변을 하셨을 때 저는 청구인 측에서는 좀 놀랐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시민들 그다음에 보좌관들이 월담을 해서까지 국회에 진입을 해서 결국은 계엄해제 결의를 하게 된 것인데 마치 그것이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경광부의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나 좀 분노의 감정까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피청구인 대리인이 아까 진공 상태를 만드는 작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 구체적으로 경찰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까 말씀으로는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뜻인데 그것을 만약에 국회의 봉쇄에 대입을 한다면 안에 있는 사람은 나와도 좋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피청구 측에서는 모두 진술 이외에 또 추가로 간단히 언급할 게 있으신지요? 만약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아유, 초추위원께서도. 소추인으로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그 대리인께서는 위헌 판단을 당시 그 짧은 3시간 동안 해야 된다. 당시로서는 위헌의 명백성을 판단할 수가 없었다. 사후적 고찰을 하는 것은 오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력이 도대체 몇 년이십니까? 경찰청장께서 최고의 현장 판단 전문가 아닙니까? 무장한 병력과 경찰과
비무장 민간인이 갑자기 여의도에 국회를 지키겠다고 쏟아져 나올 때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소요를 일으키고 누가 가해자이고 위험한지 그 현장 판단 최고의 전문가가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책임지라고, 현장을 제대로 판단하라고 나라에서 공직을 임명하고 월급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러면 그 당시 정말 소극적 저항을 치열하게 했던 일개 군인들과 일개 경찰들과 또 경찰청장 피청구인에게 조언을 했던 그 많은 그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 그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